대한민국 강남 한복판 최고급 장례식장 특실. 평생을 청렴한 공무원이자 헌신적인 가장으로 살다 떠난 68세 한만수의 영정 사진은 인자하기 그지없었다. 그 앞을 지키는 아내 이선자육 15세는 남편의 죽음보다 더 깊은 슬픔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선자씨, 만수 형님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자네 같은 아내를 두고 끝까지 성자로 살다 갔으니. 조문객들의 위로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선자는 40년 세월 동안 만수의 와이셔츠 깃 하나하나를 직접 다렸고 그가 지방 출장을 갈 때면 정성껏 보약과 갈아입을 속옷을 챙겼다. 만수는 그런 선자에게 당신 없이는 하루도 못 살 사람이라며 늘 따뜻한 눈길을 보냈다. 하지만 그 성스러웠던 평화는 장례식 이틀째 저녁 전시장 문을 열고 들어온 한 여자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장례식장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검은 상복 대신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짙은 네이비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여자. 나이는 40 초반쯤 되었을까? 그녀의 입술은 가짜낸 선혈처럼 붉었고 눈매는 슬픔보다는 기묘한 승리감에 젖어 있었다. 여자는 망설임 없이 영정 앞으로 걸어갔다. 국화 한 송이를 툭 던지듯 내려놓더니 돌아서서 선자를 빤히 응시했다. 누구신가요? 저희 그의 지인분이신가요? 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는 대답 대신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선자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밀착시켰다. 짙은 장미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형님, 저도 왔어요. 그 사람 제 남편이기도 했거든요. 그 짧은 문장이 장례식장을 정적에 빠뜨렸다. 아들 준호가 달려와 여자의 팔을 낚아챘지만 여자는 여유롭게 가방에서 서류 뭉치와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나가. 준호가 소리쳤다. 나가라고? 내가 왜? 내 남편 마지막 가는 길인데. 여기 20년치 생활비 입금 내역이랑 우리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영상들 한번 볼래? 헤라가 내민 스마트폰 화면 속에는 선자가 알던 성자 한만수는 없었다. 화면 속의 만수는 선자 앞에서의 그 온화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는 헤라의 나신 위에서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선자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탐욕스러운 욕망을 쏟아내고 있었다. 만수 씨는 주말마다 나한테 왔어. 당신이 정성껏 싸준 그 보약, 그거 먹고 나랑 침대 위에서 밤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헤라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선자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헤라는 상세하게 묘사하기 시작했다. 만수가 어떤 체위를 좋아했는지, 그녀의 허벅지를 만지며 선자를 얼마나 지루한 여자라고 비하했는지, 그리고 선자가 다려준 와이셔츠를 그녀의 집 거실 바닥에 팽개치며 어떤 해방감을 느꼈는지. 선자의 머릿속에서 만수와 보냈던 40년의 세월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 선자는 헤라의 뺨을 갈겼다. 하지만 헤라는 고개를 돌린 채 낄낄거리며 웃었다. 뺨 한 대로 끝날 문제가 아닐 텐데. 만수 씨가 죽기 한 달 전에 내 명의로 옮겨놓은 아파트랑 상가, 그리고 10억 원의 생명보험금. 그 수혜자 이름이 누군지 확인해봤어? 바로 오헤라 나야. 장례식장은 이제 통곡 소리가 아닌 추악한 진실의 악취로 가득 찼다. 선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구토를 시작했다. 남편의 시신이 안치된 차가운 냉동고 너머로 그가 20년 동안 설계해온 거대한 배신이 거대한 괴물처럼 몸집을 불리고 있었다. 헤라는 선자의 무너진 어깨를 토닥이며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형님, 슬퍼할 시간 없어요. 이제 이 집도 이 아들도 아니. 이 장례식 비용조차 형님 돈으로 낼 수 없을 테니까. 이제부터 진짜 막장이 뭔지 보여줄게. 장례식장은 이미 거대한 욕망의 도살장으로 변해 있었다. 이선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평생을 성자처럼 떠받들던 남편 한만수의 인자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짐승 같은 실체가 오헤라라는 여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둘씩 벗겨지고 있었다.
선자는 비틀거리며 장례식장 귀빈실 안쪽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오헤라는 뱀처럼 그녀의 뒤를 쫓아왔다. 헤라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찌를 때마다 선자의 심장은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다. 형님, 궁금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주말마다 세미나 간다고 집 나설 때 진짜 어디서 뭘 했는지. 헤라는 비웃으며 선자의 손에 낡은 가죽 수첩 하나와 USB 메모리를 쥐어주었다. 그것은 만수가 평생 자신의 서재 깊숙한 금고에 보관해 오던 것이었다.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만수의 정갈한 필체로 기록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탐닉의 일기가 적혀 있었다. 2015년 5월 14일. 아내 선자가 싸준 인삼배즙을 마시고 헤라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선자의 헌신은 나를 숨막히게 한다. 그녀의 결벽증적인 깨끗함이 역겹다. 헤라의 침대 위에서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 헤라의 땀 냄새와 그 거친 숨소리만이 나를 이 지루한 성자의 삶에서 구원한다. 선자는 글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면도날이 되어 자신의 목을 긋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역겹다고 표현한 남편. 그녀가 정성껏 달인 약이 그가 다른 여자와 정사를 나누기 위한 정력제가 되었다는 사실에 선자는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헤라는 선자의 반응을 즐기며 장례식장 모니터에 USB를 연결했다. 아무도 없는 귀빈실 안 대형 화면에는 만수의 이면이 적나라하게 투영되었다. 화면 속 만수는 68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광기 어린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헤라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녀를 마치 물건처럼 다루며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고 있었다. 선자 앞에서는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소중히 다루던 남편이 이곳에서는 가학적인 쾌락의 눈먼 괴물이었다. 봤지? 이게 당신이 평생 모신 한 선생의 진짜 얼굴이야. 그는 당신의 그 고결한 척하는 태도를 견디지 못했어. 나랑 있을 때만 그 사람은 비로소 남자가 됐거든. 헤라는 화면 속 만수의 몸짓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선자의 정신을 파괴해 나갔다. 만수가 헤라의 귀에 대고 속삭이던 저질스러운 음담 패설, 선자를 늙고 말라비틀어진 나무 토막이라 비하하며 헤라의 육체에 집착하던 순간들. 선자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지만 헤라의 목소리는 고막을 뚫고 뇌리에 박혔다.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아들 준호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화면 속 아버지의 추잡한 정사를 목격한 준호는 얼어붙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야? 준호의 절규에 헤라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준호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헤라의 눈빛에는 죽은 만수를 향했던 집착이 이제 그의 피를 이어받은 젊은 아들 준호에게로 옮겨가는 듯한 위험한 빛이 서려 있었다. 준호 씨, 당신 아버지는 나한테 모든 걸 줬어. 이젠 당신이 지킬 차례 아닐까? 아버지가 남긴 그 뜨거운 유산을 말이야. 헤라는 준호의 뺨을 가볍게 쓸어내렸다. 공포와 경멸로 가득 차야 할 준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헤라의 노골적인 도발과 향취는 상실감에 빠진 준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선자는 아들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더 큰 절망에 빠졌다.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이 요부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다. 선자는 바닥에 떨어진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만수가 죽기 일주일 전 극심한 통증 속에서 남긴 마지막 메모가 있었다. 나의 파멸은 내가 설계한다. 선자도 헤라도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너희 둘이 서로를 잡아먹게 만드는 것이다. 선자는 깨달았다. 만수는 두 여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두 여자가 서로 증오하고 파괴되는 과정을 저승에서 지켜보며 즐기려 했던 것이다. 선자는 떨리는 몸을 일으켰다. 눈물은 멈췄고 대신 안광에는 서늘한 살기가 서렸다. 그래, 오해라. 내가 원하는 게 이 지옥이라면 기꺼이 같이 들어가 줄게. 하지만 기억해.
이 장례식이 끝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내 남편의 유산이 아니라 그의 저주뿐일 테니까. 선자는 헤라가 가져온 서류 뭉치를 찢어 발기며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헤라의 붉은 입술이 경련하며 비틀렸다. 이제 장례식장은 죽은 자를 기리는 곳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이 서로의 심장을 파먹는 잔인한 전쟁터가 되었다. 장례식은 끝났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경기도 외곽 만수가 평생을 일궈온 2층 규모의 단독주택. 선자에게 이곳은 남편의 성실함이 깃든 성역이었으나 헤라에게는 그저 탈취해야 할 전리품에 불과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선자를 맞이한 것은 집안을 가득 채운 진한 장미 향수 냄새였다. 헤라는 이미 안방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그것도 선자가 매일 아침 칼같이 각을 잡아 정리하던 그 하얀 침구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선자의 비명에 헤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만수가 생전에 아끼던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선자의 눈에 그 가운은 남편의 살결이 닿았던 성물이었으나 헤라의 풍만한 몸매를 감싼 그것은 추잡한 허울로 변해 있었다. 형님, 이 집 명의. 만수 씨가 이미 나한테 넘기기로 공증까지 마친 거 몰랐어요? 이제 여긴 내 집이에요. 당신은 그저 얹혀 사는 노인네일 뿐이라고. 헤라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만수의 영정 사진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사진 속 만수는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있었다. 헤라는 그 사진을 보며 선자의 면전에서 남편과 나누었던 은밀한 기억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당신은 이 서재가 남편의 신성한 공부방인 줄 알았지? 여기서 그 사람이 무슨 공부를 했는지 보여줄까? 헤라는 선자를 거칠게 끌고 서재로 향했다. 육중한 책상 위 선자가 매일같이 먼지를 닦던 그곳에서 헤라는 만수와의 정사를 회상하며 묘사하기 시작했다. 헤라는 책상 위에 걸터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녀의 기억 속 만수는 짐승이었다. 6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헤라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리던 그 손길. 헤라는 만수의 거친 숨소리가 서재 가득 울려 퍼지던 그날을 선자의 귓가에 속삭였다. 만수는 헤라의 얇은 슬립을 찢어발기며 그녀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다. 선자 앞에서는 체면을 중시하던 남자가 헤라 앞에서는 그녀의 발가락을 핥으며 복종을 맹세하던 노예가 되었다. 헤라는 만수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그를 조롱했고 만수는 그 조롱 속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맛보았다. 그 사람은 당신의 그 깨끗함이 숨막힌다고 했어. 내 비린내 나는 살 냄새가 좋다고 당신의 그 말라비틀어진 몸뚱이는 생각만 해도 발기가 죽는다고 말이야. 선자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귀를 막았다. 하지만 헤라의 묘사는 더 세밀해졌다. 만수가 헤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책상 끝으로 몰아붙여 격렬하게 몰아치던 그 순간의 진동, 헤라의 신음소리가 서재 문 너머 거실까지 새어나갈까봐 만수가 느꼈던 그 짜릿한 공포감까지. 선자는 자신이 평생 닦았던 저 책상 위에서 남편의 정액이 튀고 헤라의 땀방울이 맺혔을 장면을 상상하며 정신이 아득해졌다. 거실로 도망치듯 나온 선자의 눈앞에 아들 준호가 서 있었다. 준호는 헤라의 도발적인 옷차림과 어머니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분노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가운 사이로 드러난 헤라의 매끄러운 허벅지로 향했다. 헤라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팍에 손을 얹었다. 준호 씨, 아버지가 왜 그렇게 나한테 미쳤었는지 궁금하지 않아? 당신 몸엔 아버지의 피가 흐르잖아. 당신도 느끼고 있지? 이 집안의 감도는 이 뜨거운 공기를. 준호의 호흡이 가빠졌다. 헤라는 준호의 귓볼을 살짝 깨물며 그의 손을 자신의 허리로 이끌었다. 선자의 비명 섞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홀린 듯 헤라의 허리를 감싸쥐었다. 헤라의 육체는 만수가 그랬듯 준호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독이 든 성배였다. 헤라는 준호를 이끌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는 선자의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였다.
방 안에서는 곧 헤라의 간드러지는 웃음소리와 준호의 억눌린 신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선자는 안방 문 앞에 주저앉아 손톱이 빠지도록 문을 긁어댔다. 안방 침대 위,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가 누웠던 그 자리에 누웠다. 헤라는 준호의 옷을 하나씩 벗겨내며 속삭였다. 자, 이제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 되는 거야.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나를 가져봐. 준호는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잠시 주춤했지만 헤라가 그의 은밀한 곳을 자극하자 이성을 잃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만수가 헤라를 탐하던 그 체위 그대로 준호는 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아버지를 닮아가는 가혹한 운명 속으로 침잠했다. 헤라는 준호의 등 뒤로 선자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희열을 느꼈다.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성행위가 아니었다. 평생을 고결하게 살아온 한 가족을 육체라는 가장 천박하고 강력한 무기로 무너뜨리는 축제였다. 헤라의 신음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벽 너머 선자의 절규와 뒤섞여 기괴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안방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들 준호의 짐승 같은 신음과 헤라의 간드러지는 웃음소리는 거실. 바닥에 엎드린 선자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 남편의 관이 놓였던 그 집, 그 침대 위에서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가 탐했던 여자의 육체를 탐하고 있었다. 선자는 벽을 손톱으로 긁으며 피를 흘렸다. 하지만 안방 안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헤라는 준호의 등 뒤로 느껴지는 선자의 흐느낌을 만끽하며 더욱 격렬하게 허리를 흔들었다. 그녀는 준호의 귓가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으며 속삭였다. 준호 씨, 당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더 깊숙이 나를 망가뜨려봐. 당신 어머니가 듣고 있잖아. 그녀에게 당신이 진짜 남자가 됐다는 걸 증명해봐. 준호는 이성을 잃었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눈앞의 요부가 뿜어내는 치명적인 살 냄새가 뒤섞여 그의 뇌를 마비시켰다. 준호는 헤라의 하얀 허벅지를 움켜쥐고 짓눌렀다. 헤라는 고통 섞인 신음을 내뱉으면서도 준호의 목을 껴안고 다리를 그의 허리에 감아 올렸다. 만수가 20년간 탐닉했던 그 유연하고 뜨거운 통로로 준호의 욕망이 쏟아져 들어갔다. 헤라는 준호의 어깨를 깨물며 절정에 다다랐다. 그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다. 한 가문의 대를 이어 그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사악한 승리감이었다. 헤라의 몸이 경련하며 준호를 조여올 때 준호는 자신이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추락하고 있음을 직감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지나간 식탁에는 기괴한 정적이 감돌았다. 선자는 초점이 나간 눈으로 국을 펐고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만 만졌다. 그때 가운 차림의 헤라가 코를 찌르는 장미 향수 대신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돌연 헛구역질을 시작했다. 욱, 욱. 헤라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들고 요란하게 개원했다. 선자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다. 본능적인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다. 헤라는 입가를 닦으며 거실로 나와 소름 끼치도록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배바닥을 쓸어내렸다. 형님 축하해줘요.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 올 모양이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선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 아이야? 내 남편이야 아니면 내 아들이야? 헤라는 느릿하게 준호에게 다가가 그의 무릎 위에 앉았다. 글쎄요. 만수 씨가 죽기 직전까지 나랑 뜨거웠던 건 형님도 그 비디오 봐서 알 거고. 어젯밤 준호 씨가 나한테 쏟아낸 그 뜨거운 것들도 무시 못하겠는데? 헤라는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던졌다. 이제 막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생명의 흔적. 하지만 이 집안 사람들에게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였다. 만약 만수의 아이라면 준호에게는 이복동생이 되고 준호의 아이라면 선자에게는 손주가 된다. 하지만 헤라의 목적은 명확했다. 이 아이를 빌미로 만수의 남은 유산 전체와 이 집의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오는 것. 준호 씨, 당신 아이일지도 모르는데 나를 내쫓을 수 있겠어? 아니면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을 길바닥에 버릴 거야?
준호는 혼란에 빠져 머리를 쥐어뜯었다. 헤라는 그런 준호를 비웃으며 선자에게 다가갔다. 형님, 이제 방 빼야겠어. 애 태교에 안 좋거든. 형님의 그 칙칙한 얼굴 보는 거. 선자는 부들부들 떨다가 돌연 웃음을 터뜨렸다. 미친 사람처럼 껄껄대며 웃던 선자가 식탁 위에 식칼을 집어들었다. 오해라, 내가 내 아들까지 건드려? 내 남편도 모자라 내 자식의 씨까지 내 그 더러운 배에 담았다고. 선자의 눈에는 이제 자비나 도덕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칼끝을 헤라의 배로 향했다. 헤라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코웃음을 쳤다. 찔러봐. 찌르면 당신 아들은 살인자의 공범이 되는 거고 당신 남편의 핏줄은 영원히 끊기는 거야. 준호가 선자의 팔을 붙잡으며 만류했다. 어머니 제발. 일단 확인부터 해봐야 하잖아요. 아들의 배신에 선자는 칼을 떨어뜨렸다. 헤라는 승리자의 표정으로 선자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다. 짐싸 이 할망구야. 오늘부터 이 집 안방은 내가 진짜 주인이야. 선자의 눈동자는 이제 생기를 잃은 회색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연에서 타오르는 증오의 불꽃이었다. 아들 준호가 헤라의 품에 안겨 헐떡이던 그 밤 선자는 안방 문 밖에서 차가운 바닥을 기며 맹세했다. 이 집을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겠노라고. 형님, 국이 왜 이렇게 짜? 애가 놀라겠어. 헤라는 만수가 생전에 선물했던 보석 박힌 가운을 걸친 채 식탁 상석에 앉아 있었다. 선자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국을 끓여왔다. 헤라는 선자가 가져온 국그릇을 보란 듯이 바닥에 쏟아버렸다. 뜨거운 국물이 선자의 발등을 덮쳤지만 선자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치워. 그리고 준호 씨 깨워와. 어젯밤에 너무 기운을 뺐나 봐. 애가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 헤라는 비웃으며 선자의 굽은 등을 짓밟았다. 선자는 바닥을 닦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어제 흥신소를 통해 입수한 헤라의 은밀한 기록이 담긴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헤라가 만수와 준호 외에도 정체불명의 젊은 남자와 모텔을 드나들던 증거였다. 잠시 후 초췌한 모습의 준호가 거실로 나왔다. 그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헤라의 곁으로 다가갔다. 헤라는 준호를 보자마자 그의 바지춤을 붙잡고 자신에게 끌어당겼다. 준호 씨, 어머니가 보고 계시잖아.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원하는지 보여드려야지. 준호는 경악하며 선자를 바라봤다.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세요. 제발. 하지만 헤라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뜯어내며 그의 가슴팍을 손톱으로 긁어내렸다. 선자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릅뜬 채 그 광경을 지켜봤다. 헤라는 준호를 거실 소파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탔다. 그녀는 선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준호의 벨트를 풀었다. 헤라의 손길이 준호의 은밀한 곳을 파고들자 준호는 수치심과 욕망이 뒤섞인 비명을 내질렀다. 헤라는 준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봐, 당신 아들이 내 손가락 하나에 이렇게 헐떡여. 당신 남편이 죽기 전날 나한테 구걸하던 그 모습이랑 똑같아. 헤라는 거칠게 준호를 탐하기 시작했다. 거실 가득 살과 살이 부딪히는 파열음과 헤라의 가쁜 숨소리가 울려 퍼졌다. 헤라는 절정에 다다를 때마다 선자의 이름을 불렀다. 선자 씨, 당신 아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뜨거워. 당신은 평생 못 느껴본 감각이지. 준호는 헤라의 도발적인 움직임에 굴복해 그녀의 허리를 으스러질 듯 껴안았다. 두 사람의 땀방울이 거실 카페트를 적셨고 선자는 그 더러운 액체들이 자신의 평생을 모욕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헤라는 준호의 어깨를 물어뜯으며 승리자의 포효를 내질렀다. 정사가 끝난 후 헤라가 욕실로 향한 사이 선자는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만수가 고혈압 약이라고 속이며 먹어왔던 심장 박동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약물이었다. 선자는 헤라를 위해 특별한 스테이크를 준비했다. 선홍빛 육즙이 뚝뚝 흐르는 고기 위에
그녀는 헤라의 과거 연인이 보냈던 협박 편지를 잘게 썰어 고명처럼 얹었다. 자, 임산부니까 많이 먹어야지. 오해라. 헤라는 의심 없이 고기를 씹어 삼켰다. 하지만 고기 속에서 서류 쪼가리가 씹히자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종이잖아. 선자는 차갑게 웃으며 사진 뭉치를 식탁 위에 펼쳤다. 헤라가 낯선 남자와 뒤엉켜 있는 사진들이었다. 내 뱃속의 아이, 내 아들 아이도 내 남편 아이도 아니더구나. 이 남자. 도박 빚에 쫓기는 내 진짜 기둥서방 아이 아니니? 헤라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때 선자가 먹인 약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헤라는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 너, 여기다 뭘 넣은 거야? 내가 좋아하는 뜨거운 기운 좀 넣어봤어. 어떠니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기분이. 선자는 식탁 위에 식칼을 들고 헤라에게 다가갔다. 공포에 질린 헤라는 바닥을 기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근육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었다. 준호는 구석에서 이 광경을 보며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다. 선자는 헤라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 남편이 너랑 이 집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보여준다고 했지? 이제 내가 보여줄게. 배신당한 아내가 남편의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선자의 칼끝이 헤라의 배를 향해 서서히 내려갔다. 헤라의 비명이 집안 가득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단독주택의 가장 깊숙한 곳, 만수가 생전에 와인 저장고로 쓰던 지하실은 이제 욕망과 증오가 뒤섞인 폐쇄된 감옥이 되었다. 선자는 헤라를 그곳에 가두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감금이 아니었다. 선자는 헤라가 남편과 아들을 유혹했던 그 육체를 처절하게 파괴하면서도 동시에 그 육체에 투영된 남편의 흔적을 놓지 못하는 기괴한 집착에 빠져들었다. 지하실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 헤라는 속옷 차림으로 결박되어 있었다. 선자는 의자에 앉아 헤라를 내려다보며 만수가 마시던 값비싼 레드 와인을 잔에 채웠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니? 우리 집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거. 선자는 와인을 헤라의 하얀 허벅지 위로 천천히 쏟아부었다. 붉은 액체가 살결을 타고 흐르는 모습은 흡사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 같았다. 헤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치켜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다. 형님, 당신도 결국 나랑 똑같아. 내 몸을 보면서 당신 남편을 떠올리고 있잖아. 그 사람이 내 어디를 만졌는지, 내 안에서 어떤 소리를 냈는지. 미치도록 궁금해서 죽겠지? 선자는 배를 눌러 아들 준호를 지하실로 불렀다. 준호는 퀭한 눈으로 들어와 결박된 헤라를 보고 경악했다. 하지만 선자의 명령은 단호했다. 준호야, 내 아버지가 이 여자와 했던 짓, 내 눈앞에서 재현해봐. 이 여자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망쳤는지, 그 더러운 몸뚱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준호는 거부하려 했지만 선자는 이미 준호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 헤라와 나눈 정사 영상과 그가 저지른 도덕적 타락의 증거들. 준호는 울음을 터뜨리며 헤라에게 다가갔다. 헤라는 오히려 준호를 비웃으며 다리를 벌렸다. 와봐, 준호 씨. 당신 어머니가 관객이야. 최고의 무대 아니야?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헤라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선자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지시했다. 더 거칠게 해.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머리채를 휘어잡아. 준호는 죄책감에 짓눌리면서도 결박된 헤라의 무방비한 육체가 주는 가학적인 쾌락에 점차 이성을 잃어갔다. 헤라는 결박된 채로도 준호의 욕망을 조종했다. 그녀는 허리를 비틀며 준호의 손길을 유도했고 선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신음을 내뱉었다. 아, 선자 씨, 보여? 당신 아들이 지금 내 안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있어. 당신이 평생 지키려던 그 고결함이 지금 내 발밑에서 짓밟히고 있다고. 준호의 움직임은 점차 광폭해졌다.
그것은 성행이라기보다 가학적인 난도질에 가까웠다. 헤라의 피부에는 준호의 손자국과 선자가 뿌린 와인 자국이 얼룩졌고 지하실의 눅눅한 공기는 세 사람의 비정상적인 열기로 가득 찼다. 선자는 잔을 움켜쥔 채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남편이 느꼈을 그 추악한 희열을 증오와 함께 들이켰다. 정사가 끝난 후 준호가 탈진에 쓰러지자 헤라는 피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형님, 하나 말 안 한 게 있는데 당신 남편 만수 씨가 왜 나한테 이 집 명의를 넘겼는지 알아? 단순히 내가 좋아서가 아니야. 당신이 40년 동안 숨겨온 그 비밀을 내가 알고 있었거든. 선자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헤라는 묶인 팔을 비틀며 속삭였다. 당신 아들 준호. 만수 씨 자식 아니잖아. 당신이 젊은 시절 딱 한 번 저지른 그 실수 만수 씨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평생 당신을 성녀처럼 대하면서 속으로는 당신을 비웃으며 나랑 즐긴 거야. 가짜 자식을 키우는 가짜 아내라고 말이야. 지하실의 공기가 멈췄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선자를 바라봤고 선자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렸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선자의 발등을 찔렀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선자가 지키려던 가정도 아들의 혈통도 남편의 성실함도 모두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만수는 배신당한 남편으로서의 복수를 20년간 헤라와 함께 즐겨왔던 것이다. 선자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유리 파편을 집어들고 헤라에게 다가갔다. 그래, 다 가짜였구나. 그럼 이제 진짜만 남겨야지. 피, 살점, 그리고 죽음. 선자는 헤라의 결박을 풀었다. 하지만 그것은 해방이 아니었다. 선자는 헤라의 목을 조르며 소리쳤다. 너도 저 자식도 그리고 죽은 그 인간도 다 같이 지옥으로 가자. 지하실에 비축해 두었던 난방용 유류통이 쓰러지며 기름이 바닥을 적셨다. 선자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불꽃이 일렁이는 순간 헤라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서렸다. 지하실 바닥에 깔린 기름 위로 라이터의 불꽃이 위태롭게 춤을 추고 있었다. 선자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채 번들거렸고 그 불빛에 반사된 헤라의 육체는 공포와 기묘한 흥분이 뒤섞여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7만 자에 달하는 이 거대한 비극의 클라이맥스는 이제 도덕과 인륜을 완전히 불사르기 시작했다. 준호야, 내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해? 저 여자가 말한 대로 넌 그 성자 같은 한만수의 핏줄이 아니야. 선자의 고백에 준호는 지하실 구석에서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다. 평생을 완벽한 아들로 살기 위해 억눌러왔던 자아가 박살나는 소리였다. 선자는 헤라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준호 앞으로 끌어당겼다. 자, 이제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더러운 몸뚱이를 마음껏 유리내. 어차피 우린 다 가짜였으니까. 이 집이 제가 되기 전에 내가 가진 그 가짜 피의 본능을 다 쏟아내란 말이야. 선자의 광기 어린 명령에 준호는 무너졌다. 그는 헤라에게 달려들었다. 그것은 사랑도 유혹도 아니었다. 자신을 기만한 세상에 대한 처절한 난도질이었다. 헤라는 결박이 풀린 손으로 준호의 등을 핥히며 그를 받아들였다. 지하실 한쪽에서 불길이 솟구치기 시작하며 공기는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산소가 부족해지는 극단의 상황, 죽음이 코앞에 닥치자 세 사람의 감각은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졌다. 준호는 헤라의 목을 조르듯 누르며 그녀의 안으로 파고들었다. 헤라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신음을 내뱉었다. 그녀의 신음은 죽어가는 짐승의 단말마 같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력한 생의 환희를 담고 있었다. 선자는 그 곁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배경으로 아들과 남편의 여자가 뒤엉키는 광경을 지켜봤다. 헤라는 준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래, 더 깊이. 내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 끓는 그 가짜 피를 다 쏟아내. 우린 여기서 같이 타 죽는 거야. 준호의 움직임은 점점 더 가팔라졌다.
불길이 뿜어내는 붉은 안광이 두 사람의 뒤엉킨 나신을 비추었고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는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뒤섞여 기괴한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헤라는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 선자를 향해 팔을 뻗었다. 보여? 이게 당신이 평생 부정했던 진짜 인간의 모습이야. 선자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흐르는 기름 위로 타오르는 와인을 부었다. 준호와 헤라가 마지막 쾌락의 끝에서 몸을 떨 때 지하실 전체가 거대한 화염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불길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 1층 거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린 준호가 헤라를 안고 탈출하려 했지만 이미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선자는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만수의 영정 사진을 가슴에 품고 웃고 있었다. 만수 씨, 당신이 원하던 게 이거였지? 우리가 서로를 잡아먹고 죄가 되는 거. 와, 당신 뜻대로 됐어. 하지만 당신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 내가 당신을 죽였다는 거. 선자의 폭탄 발언에 헤라와 준호가 멈춰섰다. 만수의 사인은 암이 아니었다. 선자가 10년에 걸쳐 조금씩 먹여온 비소와 스트레스가 그를 서서히 죽여왔던 것이다. 선자는 성녀의 가면을 쓰고 남편을 서서히 도살해왔고 만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헤라와의 정사를 통해 생명을 연명하며 버텨왔던 것이다. 나가. 이 더러운 것들아. 선자는 준호와 헤라를 불길 밖으로 밀쳐냈다. 준호는 헤라의 손을 잡고 무너지는 잔해를 뚫고 밖으로 튀어나갔다. 등 뒤에서 집이 폭발하며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쳤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내던져진 헤라와 준호. 두 사람은 서로의 나신을 가릴 것도 없이 바닥에 엎드려 검은 연기를 토해냈다. 타오르는 집을 바라보며 헤라는 자신의 배를 움켜쥐었다. 아직 살아있어. 이 안의 괴물은 죽지 않았어. 준호는 헤라를 증오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타버린 유산과 평생을 서로를 증오하며 살아야 하는 형벌뿐이었다. 그날의 화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킨 듯 했다. 성자 한만수의 명예도 이선자의 헌신도 오헤라의 탐욕도 잿더미 속에 묻혔다. 하지만 1년 뒤 타버린 저택 부지 위에 세워진 차가운 콘크리트 빌라. 그곳에서 기괴한 축제가 시작되고 있었다. 헤라는 화상 자국이 남은 자신의 허벅지를 실크드레스로 감추며 거울을 보았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갓 돌이 된 아기가 요람해서 잠들어 있었다. 아기의 눈매는 죽은 한만수를 닮은 듯했고 입술은 준호를 닮아 있었다. 누구의 시인지 알 수 없는 그 괴물이 이 집의 유일한 상속자였다. 준호는 거실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 선자를 불길 속에 버려두고 나왔다는 죄책감과 원수의 여자였던 헤라의 육체에 중독되어 버린 자신에 대한 혐오로 망가져 있었다. 헤라야. 오늘이 그 아이돌이라며? 우리끼리 기념해야지. 아버지가 지옥에서 보고 계실 텐데. 준호는 헤라를 거칠게 소파로 밀어뜨렸다. 1년 전 지하실에서의 그 광기 어린 감각은 이제 두 사람 사이의 유일한 대화 수단이 되어 있었다. 준호는 헤라의 드레스를 찢어발기며 그녀의 몸에 새겨진 흉터 위로 입을 맞췄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파괴하며 확인하는 지독한 확인 사살이었다. 전신 거울 앞에 선 두 사람. 헤라는 준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거울 속의 자신들을 응시하게 했다. 봐, 준호 씨. 당신 눈빛. 당신 아버지랑 똑같아. 날 증오하면서도 내 몸 없이는 숨도 못 쉬는 그 비겁한 눈빛. 준호는 짐승 같은 신음을 내뱉으며 헤라를 거울에 밀착시켰다. 차가운 유리벽과 뜨거운 살덩이가 맞부딪혔다. 헤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며 희열을 느꼈다. 준호의 거친 움직임이 헤라의 안으로 파고들 때마다 그녀는 1년 전 죽은 선자의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것을 즐겼다. 성행위는 가학적이고 집요했다. 준호는 헤라의 손목을 결박하듯 움켜쥐고 그녀의 목덜미를 물어뜯었다. 헤라는 고통 속에서도 다리를 준호의 허리에 감아 올리며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당겼다.
더 해. 더 세게. 당신 어머니가 지옥에서 우리를 보고 침을 뱉게 만들어. 준호의 폭발적인 사정은 헤라의 배와 거울 유리에 핏빛처럼 튀었고 두 사람은 탈진해 바닥에 뒹굴었다. 정사가 끝난 뒤에 정막을 깨고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가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얼굴의 절반이 화상으로 일그러져 가면처럼 굳어버린 여자 이선자였다. 돌잔치에 초대도 안 했는데 내가 너무 늦었니? 죽은 줄 알았던 선자의 등장에 준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헤라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품에 안았다. 선자의 손에는 작은 소금 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소금을 뿌리며 중얼거렸다. 부정을 타서 그래. 이 집안 구석구석에 밴 그 비린내를 씻어내야지. 선자는 헤라 앞에 서서 그녀의 아기를 빤히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 참 예쁘구나. 누구를 닮았을까? 내 남편? 내 아들? 아니면 내가 모텔에서 만났던 그 도박꾼? 선자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한만수가 죽기 전 선자에게 따로 남긴 진짜 유서였다. 헤라가 가졌던 모든 공증 서류는 조작된 것이었고 이 집과 모든 재산은 이미 국가에 기부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단 선자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유효한 조건이었다. 만수 씨는 천재야. 우리 셋이 서로를 증오하며 이 껍데기뿐인 집에서 썩어 문드러지길 원했거든.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선자는 미리 준비해온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거실 카펫에 들이부었다. 준호야, 헤라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숨쉬는 이곳이 바로 지옥이지. 선자가 라이터를 켜는 순간 헤라는 아기를 안고 발악하며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밖에서 용접된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선자는 불길 속에서 아들 준호를 껴안았다. 준호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아이처럼 울며 헤라를 바라보았다. 화염이 거실을 집어삼키며 거울 속에서 정사를 나누던 두 사람의 환영을 불태웠다. 헤라의 비명과 아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선자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하나로 섞여 밤하늘로 솟구쳤다. 다음 날 아침 그곳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오직 바람에 날리는 하얀 재만이 성자 한만수의 마지막 유산임을 증명할 뿐이었다. 성적 욕망과 증오, 혈연의 비극이 뒤섞인 8장의 대서사시가 막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가장 추악한 이면을 극단으로 몰아붙인 이 소설이 독자님께 강렬한 인상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평생 믿었던 배우자가 죽은 날 자신을 또 다른 아내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의 배신과 남편의 이중 생활 중 무엇이 더 용서가 안 될까요? 여러분의 솔직하고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시나리오의 결말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저희 채널의 파격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자극적이고 밀도 높은 창작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장감 넘치는 하루 보내셨을 텐데 영상 보시며 스트레스 시원하게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이니 항상 몸 잘 챙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충격적인 전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